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틀란타 생활정보 의료 코너를 맡은 순병원 원장 김창수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도 이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요. 날씨가 많이 좋아졌죠. 건강하게 잘 지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 그 관절의 통증, 관절이 통증이 생길 때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퇴행성 관절염, 또 많이들 걱정하시는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그 외에 또 한 가지 이 특정 부위에 잘 생기는 관절염들이 있죠. 꽤 흔한 질환입니다. 여러분 저 통풍이라고 들어보셨죠? 통풍. 통풍이라는 것은 체내의 관절 중에 주로 발에 잘 침범을 하는 관절염을 말하게 됩니다. 이 통풍은 영어로는 가우트라고 해요. G-O-U-T, 가우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다른 관절염과 달리 이 통풍은 식사라든지 또는 어떤 유전적인 선천적인 요인들이 관계가 되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관절염에 대해서 좀 다루자면요. 염증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즉 다시 말하면 아군이죠. 아군들이 어떤 분쟁 지역, 문제가 되는 지역에 몰려드는 것을 염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 몸에 있는 정상적인 면역 세포들이 몰려와서 그 해당 부분에 도달하여서 거기서 염증 매개 물질을 분비하는 것이 염증이 되겠죠. 그 세균 감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세균 감염이 없는데도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절에 무슨 그 세균 감염이 생겼을 때처럼 염증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관절염은 대부분은 세균이 없는 관절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균이 없는 관절염이 왜 생기느냐? 무슨 일이 있길래 정상적인 관절에 내 몸의 면역세포들이 몰려드느냐? 기계적인 자극이 되겠죠. 관절이라는 것은 뼈가 만나는 부분을 관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뼈속과 뼈속이 아픈 걸 말하는 게 아니죠. 골다공증은 뼈가 약한 거죠. 골다공증이 관절염을 유발하거나 통증을 유발하는 거 아닙니다. 관절염이란 뼈 끝에 있는 이 연골 성분들이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우리가 말하는 관절염, 손을 많이 써서 손에 생기는 관절염, 또는 무릎이 아프신 관절염이라든지 허리가 아픈 관절염들은 대부분이 기계적인 자극에 의한 관절염입니다. 그러면은 세균에 의한 관절염은 좀 드물고요. 저희들이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통풍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자극에 의한 관절염이 아닌 거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풍이 생기는 부분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내가 며칠 동안 그 남편 그 가게 일 도우느라고 가서 막 관절을 썼더니 손을 막 쓰고 설거지하고 했더니 손이 아프더라. 이건 뭡니까? 이거는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연한 거죠. 그래서 주로 오른손잡이시면 오른손이 막 일을 많이 하고 또 주방에서 일하고 했더니 아프더라. 이것은 퇴행성 관절염의 일종입니다. 그죠? 많이 썼기 때문에 어디가 쓴 손이 아픈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손은 쓰지 않았는데 나는 공주처럼 일 안 해. 나는 왕자처럼 일 안 해. 사무직이야. 그런데 아픈 거예요, 관절이. 그럴 때는 항상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 아닐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면 무엇이냐?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다루려는 통풍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절이 아프실 때 상식적으로 내가 잘 쓰는 관절이 아플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그러지 않은 부분이 이렇게 아플 때는 일단은 두 가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같은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통풍 어떤 건가 하면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요, 가장 잘 생기는 부분이 지금 이분 같은 것처럼 발에 첫 번째 발가락에 잘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발에. 그러면 발이 우리는 밖에서 보이면은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발을 밖에서 보면 여기까지만 보이죠. 여기까지만 보이잖아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이죠. 여기까지만 여기 발에 속에 뼈가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속에 뼈를 보면은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가 있습니다.
이건 발에 이제 발 부위는 아시겠지만 여기 발 뒤꿈치는 큰 덩치 한 개 뼈가 있고요. 어쨌든 이 관절 중에서 그냥 발이 붙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발 속에는 뼈가 관절이 한 개 뼈, 두 개 뼈, 세 개 뼈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중에서 안쪽 뼈, 가장 안쪽 뼈랑 두 번째 안쪽 뼈가 만나는 관절이 생깁니다. 이걸 영어로 MP 관절이라고 MP, 메가팔린저 조인트라고 MP 관절이라고 말을 하죠. 왼쪽 오른쪽 상관없고요. 내가 오른발제비, 왼발제비 관계없어. 축구하실 때 왼발 쓰든 오른발 쓰든 관계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생길 수 있고요. 이 부분에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발목 관절 전체에 생기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올라가서 무릎 관절에 생기는 분도 있고, 상지 쪽은 갈 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기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요, 일반적으로 통풍이 잘 생기는 부분은 그림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그림이 없군요. 주로 발 쪽에 잘 생기고요. 자, 생겼을 때 그 속을 보시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뼈 자체에 어떤 모양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나중에 모양이 변화가 생기고요. 뼈가 이렇게 모양이 변하면서 발갛게 달아오고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생기지 않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런 게 반복될수록 이러한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뼈에 변화가 생겨서 나중에 뼈가 툭툭 튀어나오게 되죠. 나중에 그림 보여드리겠지만 뼈가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심각한 질환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통풍은 여러분들 어느 정도 그 통풍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통풍의 특징은요, 통풍은 단순하게 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통풍은 생기는 원인이 이 간에서부터 간에서 효소가 간에서 우리 몸에 들어온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제거해내는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선천적으로. 그러니까는 체내에서 들어온 단백질이 배설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물에 녹지 않고 피라는 액체 속에 녹지 않고 결정으로 남고 녹지 않고 돌아다니는 결정체로 바뀌는 것이 바로 이 통풍을 유발하는 관절염입니다. 반면에 이 녹지 않는 요산이라는 것이 꼭 관절에만 침착되는 것이 아니라 배설될 때 배설되는 부분이 콩팥이거든요. 콩팥으로 배설되면서 잘 배설되지 못하기 때문에 콩팥으로 잘 녹지 못하기 때문에 녹은 상태로 배설되지 못하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요로결석입니다. 통풍은 요로결석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통풍이 있는 사람이 약 15% 정도는 100명 중에 15명 정도, 15% 정도는 요로결석이 옵니다. 자, 그러면은 통풍이 왜 결석을 만들고 그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단백질을 먹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사람의 근육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태어났을 때 내 몸이 지금 내 몸하고 똑같은 단백질일까요? 절대 아니죠. 그거는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도 내가 태어났을 때 뼈가 지금 내 몸에 있는 뼈랑 같은 뼈입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 몸은 뼈든 또는 단백질을 계속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꿔줘야 되는데 들어오는 것은 보충하는 것은 먹는 걸로 들어오겠죠. 물론 이런 고기를 드시거나 단백질이니까 콩을 드시거나 어떤 이런 음식을 드셨을 때 이게 들어와 가지고 그게 내 몸에 오래된 단백질을 빼고 그 자리를 메꿔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이게 신선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녹여내고 오래된 단백질을 배설할 때 녹여내서 이제 버려야 되니까 버릴 때 버리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먼저 콩팥으로 버리는데 자 여러분 단백질이 고기잖아요. 고기 있죠. 여러분 고기 갈아가지고 음식 분쇄기에 갈았다 쳐요. 오래된 고기를 갈아가지고 음식 분쇄기에 녹여낼 때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싱크대에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죠. 왜? 물이 안 녹으니까 단백질은. 그러면 사람 몸도 마찬가지죠. 내 몸이 근육이 다 단백질인데 오래된 단백질을 녹여낸단 말이에요. 녹여내면은 그 단백질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녹여냅니다. 녹여내면 아미노산이 가다가 콩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 녹았으니까 당연히 막힐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먼저 간으로 보내요. 간에 보면 간은 화학 공장이죠. 그 간에서는 이 남아도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바꾸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물에 녹는 형태로 바꿉니다. 그게 바로 유릭 애시드, 요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요산이라는 거는 소금 같은 결정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단백질인데 나중에 간에서 요술을 부려서 연금술사처럼 그런 물의 녹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자, 이제 너는 녹아도 되니까 나가라 해서 우리 피 속에 섞여서 돌면서 녹았죠. 녹아서 돌면서 오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양의 요산을 간에서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너무 포화가 돼요. 포화. 혈액 속에서 요산이 너무 많으면은 이게 녹지 못하고 결정체로 남는 거죠. 소금이 물에 녹는데 너무 많은 양의 소금을 넣으면 물에 안 녹는 것처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했다가 얘들이 콩팥으로 가다가 콩팥에 걸리는 거예요. 안 녹았으니까. 그게 요로결석. 그게 피 속을 돌아다니다가 왜 꼭 관절이 침착되는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얘들이 가다가 관절 속에 침착이 돼요. 관절 속에. 그러니까 침착되는 그 물질의 모양을 볼까요? 자, 이게 전자현미경으로 통풍이 생겼던 사람의 관절에서 주사기를 뽑아내는 것을 전자현미경으로 본 그림이에요. 전자현미경 아니면 죄송합니다. 한 400배 정도 되는 현미경으로 본 거예요. 광학현미경인데 광학현미경 중에 이제 특수현미경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 그 극성화 광학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삐쭉삐쭉 얼마나 아프게 생겼어 이게. 그죠? 바늘처럼 이렇게 아픈 게 그 관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게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꾸 찌르죠 이렇게. 움직일 때만 찌르잖아요. 찌르니까 결국 뭐 이게 기계적인 자극인데 이게 다른 관절처럼 이런 게 아니라 바늘로 막 찔러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자극 때문에 염증 반응이 2차로 생깁니다. 세균은 없습니다.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픈 게 이거예요. 그러면은 치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처음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얘들이 막 관절을 찔러서 염증을 유발했으니까 소염제를 써야 되겠죠. 소염제. 그 인도메타신 같은 소염제를 써서 염증을 일단 가라앉혀야 돼요. 그러나 그게 미봉책에 불과한 겁니다. 그죠? 왜? 내 몸속을 도는 요산이 그대로 있는데 요산이 찌르는 거에 대해서 내 몸의 면역세포가 모여서 반응하는 염증을 낮춘다고 해서 요산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죠? 좀 이따 치료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요산을 어쨌든 없애야 됩니다. 그죠? 물을 많이 먹으면 사라지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내가 많이 써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 아셨죠? 그러면은 생각해 볼 때 이게 그 단백질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으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생길 것 같다라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 잘 생기느냐? 이거는 이 통풍은 관절염 중에서 내과적인 질환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은 퇴행성 관절염 내과적인 질환이 아니죠. 그럼 본인이 너무 많이 썼고 뚱뚱하고 이러니까 그런 거고 이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또는 루푸스 관절염이나 또는 이런 통풍 같은 관절염은 내과적인 질환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잘 생기느냐? 물론 단백질이 내 몸에 많은 사람, 배설량이 많은 사람, 뚱뚱한 사람, 그죠? 또는 혈압 높은 사람, 재밌죠? 혈압이 높은 사람도 잘 생깁니다. 그 다음 콩팥에서 잘 배설해야 되는데 콩팥에서 요산을 잘 배설 못하는 신장질환 환자들. 그래서 우리 신장 안 좋은 분들 많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으세요. 신장 안 좋은 분들은 꼭 요산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관절에 손상을 받은 사람이나 또는 근육이 교통사고 같은 걸로 쓰러져가지고 근육이 부서지면은 이 근육이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 확 쏟아져 나오니까 이걸 버려야 되니까 손상을 많이 받은 사람, 뭐 마라톤 뛰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고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실 말이죠. 술 많이 먹는 사람, 술 많이 드셔야 되는데 술 많이 먹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시겠죠. 술 먹는 사람들 잘 생깁니다. 특별히 무슨 술? 맥주 많이 생기니까는요. 맥주, 위스키, 진 이런 거 드시는 분 잘 생기니까 굳이 술을 드시려면은 사실은 그 포도주가 조금 낫습니다. 뭐 포도주를 드시는 게 아니라 개중 낫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항상 뭐 너무 그 과식하시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약들 중에 이걸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들 중에 어떤 약은 이걸 잘 빠져나가게 프로베네시드 같은 약은 오줌으로 잘 빠져나가게 하는 약도 있는 반면에 어떤 약은 소변으로 요산이 배설돼 나가는 걸 줄여주는 약이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약들이 우리 혈압약으로 많이 쓰시는 모든 혈압약에 들어가는 거 있죠. 하이드로클로로사이자이드라는 약은
모든 혈압약이 다 이렇게 끼어 들어가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지금 혈압약 드시는 거 한번 열어보세요. 끝에 꼭 하이드로클로사이드라는 게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약은 통풍 있는 분들은 가급적 그걸 빼고 주치의랑 상의하셔가지고요. 그걸 빼고 약을 드시도록 하면 좋겠고요. 이 통풍은 또 다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또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관절염을 크게 나눌 때 모노아티큘러퍼스, 폴리아티큘러퍼스 이렇게 나눠요. 폴리. 뭐냐, 관절 하나만 생기느냐, 여러 관절이 오느냐, 그렇게 나눕니다. 얘는 대표적인 모노아티큘러퍼스라고 해서 한 관절에만 보통 오게 됩니다. 여러 관절이 오는 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이 양쪽 손 다 옵니다. 여기저기 다 아파요. 그러나 그 통풍은 보통 발이면 발, 무릎이면 무릎, 그 다음에 발목이면 발목, 이렇게 한 군데가 양쪽 오지 않고 한 군데만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발 모양이 막 변하죠. 발 모양이 변하고요. 자, 이 통풍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자, 이 통풍을 진단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많은 주치의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데, 통풍, 아까 요산이라고 그랬잖아요. 혈액 검사로 요산을 보고 진단을 한다. 보고 그렇게 하는데, 혈액 검사상의 요산을 가지고는 진단하기 힘듭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피 검사로 하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조합해야 되지만, 이 통풍은 혈액 검사상에 당신 요산이 높으니까 통풍 와. 이렇게 말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의미 있는 거는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요산의 수치를 6.5까지 내려야 된다라는 건 맞아요. 6.0, 6.5까지 내려야 돼요. 그러나 혈중, 피 속에 요산이 높다고 해서 통풍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요산 검사를 피 검사에 정확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원래는 가장 좋은 진단 방법은 아까 보신 바늘 같은 거 있죠. 그걸 진단해내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통풍도 있지만 슈도가웃, 위 통풍이라는 게 있어요. 거의 유사하게 생겼는데 이제 통풍이 아닌 것도 있거든요. 진단하기 어떨 때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진단하는 방법은 발이나 어떤 관절에 지금 발갛게 달아로 부었죠. 달아로 부었을 때 이걸 바늘로 찔러요. 찔러서 뽑아냅니다. 뽑아내가지고 아까 보신 그것을 실험관에 넣어서 실험실을 보내면 실험실에서 그거를 현미경으로 분석을 해서 이 경우는 바이오리프렌전트 크리스탈이 나오니까 통풍입니다. 라고 그게 이제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혈액검사로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혈액검사상에서는 진단용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혈액검사로 할 때는 추적 관찰, 나중에 약을 쓰고 하면서 이제 할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쨌든 우리가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치료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관절염과 치료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것이 왜? 당연히 내과적인 질환이니까 좀 다른 거죠. 다른 관절염처럼 무조건 그냥 소염제만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오실 때 대부분 쩔뚝쩔뚝 해서 오십니다. 이렇게 막 발이 부었으니까. 참 그러고 이 통풍을 보통 말할 때 미국 사람들은 Monday morning arthritis, 월요일 아침에 생긴 관절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아까 우리 지금까지 나눈 것 중에 답이 나와 있는데 왜 Monday morning arthritis, 왜 월요일 아침에 관절염이 통풍이 생길까요? 토요일 일요일 파티를 하니까, 파티하면서 맥주를 막 마시니까 맥주 먹고 또 미국 사람들 잘 먹는 미국 사람들은 안주가 또 스테이크 막 먹으면서 다 맥주 마시고 그 다음날 이제 월요일 이제 좀 되면 이제 막 발이 부어가지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생겼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은 이 부프로 당장 우리 아픈 이 통풍을 없애야 되니까, 염증을 없애야 되니까 인도메타신 같은 약을 또는 글루코콜틱 같은 약을 써서 소염제를 써서 빨리 염증을 가라앉혀줘야 합니다. 가라앉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염증이 가라앉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예방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자꾸 재발되는 경우에는 예방적으로 약을 써야 되는데 그 예방약이 바로 엘로피리놀이라는 약이에요. 엘로피리놀이라는 약인데 이 약은
그 간에서 통풍 쪽으로 그 아미노산이 통풍 쪽으로 요산 쪽으로 가도록 하는데 관계되는 효소를 차단합니다. 그래서 요산의 생성 자체를 줄여버려요. 간 자체에서 아미노산이 우리 몸의 그 근육이 아미노산으로 간에서 바뀌어서 그 다음에 이게 요산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단계를 차단해버립니다. 그러면 간에서 요산으로 못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요산이 확 떨어져요. 확 떨어지면 적절한 양의 요산이 피 속에서 녹아돌다가 녹은 상태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결정체가 침착되지 않겠죠. 또는 콩팥에 침착되지 않겠죠. 콩팥에도 요산 결석이 생겨요. 그런 거 막아주는. 그래서 이 약을 쓸 때 보통 한 100 또는 100이나 300mg 약을 쓰게 되는데 이 약 쓸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자, 통풍이 금방 좋아졌는데 금방 좋아지고 다 좋아지기 전에 이 약을 먹어버리면 통풍이 또 재발해요. 재밌는 사실은 이 약은 이미 그 통풍에 대한 그 약을 써서 그 소염제를 써서 좋아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좋아졌다 싶을 때 이제 예방약으로 이렇게 알로페놀, 유롤릭 같은 약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 약을 섣불리 무조건 약 처방받았으니까 빨리 먹어야지 드시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아주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풍에서는 음식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음식이 중요하잖아요. 음식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단백질을 좀 줄이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환자분들이 그다음부터 고기는 아예 안 드세요. 그냥 완전히 고기 안 먹고 그다음에 뭐 단백질이 피쉬 생선도 안 드시고 뭐 삼겹살도 안 먹고 막 딱 끊어버리는 특히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면 또 하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또 한번 안 먹는다 그러면 칼같이 또 탁 끊어버리는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럴 것까지는 없으세요. 그렇게까지 나는 못 먹어. 사실 저같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 먹지 마라 그러면 이거는 참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런 그게 되는데 그렇게 삶의 재미를 확 잃어버릴 정도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좀 마드리트하게 좀 적당히 조절하면서 약간 좀 줄여가면서 그렇게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나치지만 않으시면 돼요. 지나치게 고기만 일주일에 2-3번 고기 먹는다든지 그런 것만 피해 주셔도 되거든요. 또 신장 쪽에 질환을 막기 위해서 물을 많이 드셔야 되겠고요. 자, 음식 중에서는 그 지방 성분이 많이 드는 음식들을 좀 피하시는 게 물론 좋습니다. 물론 단백질, 우리 고기를 이렇게 보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하니까 지방을 좀 줄이세요. 그러면 섭취를 줄이세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은 나는 고기도 안 먹는다 그래요. 근데 그 고기가 자세히 보시면 고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단백질을 말하는 겁니다. 단백질이고 지방은 거기에 박혀 있을 뿐이죠. 꽃등심 아시죠? 꽃등심. 지방이 탁탁탁 예쁘게 박혀 있잖아요. 그죠? 아주 맛나게. 그건 고운 지방이고 그 빨간 부분은 다 고기죠. 그래서 어느 것을 어떻게 드실까 할 때 고기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방이다. 고기라고 해서 다 무조건 단백질 이렇게 보기 힘들고요. 일단 고기를 많이 드시면 그 안에 꽃등심 또는 그 안에 이제 삼겹살처럼 지방이 따라 들어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나 예를 들어 치킨 브레스트나 터키처럼 닭처럼 전혀 기름 없는 고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드시는 거는 지방 아닙니다. 그거는 고기입니다. 그 단백질입니다. 그걸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기름기 좀 적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컴플렉스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게 상당히 생소한 용어긴 한데 저희도 이런 용어를 잘 쓰진 않는데 컴플렉스 카보하이드레이트. 이거는 뉴트리션 영양을 전공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탄수화물 중에서도요. 탄수화물 중에서 좀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요. 주로 브라운 라이스가 우리가 현미인가요? 우리가 브라운 라이스 현미거든. 우리가 좋아하는 브라운 라이스나 또는 오트밀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콩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그다음에 홀 그레인, 몸에 좋은 거 다 들었네요. 이런 것들이 또 약간 좀 유발을 할 수 있거든요. 통풍을.
그리고 그 기왕 드실 때는, 기왕 탄수화물 들 때는 이런 걸 조금 몸에 좋게 보이는데 할 수 없이 조금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와인은 와인을 드실 때는 약간 하루에 뭐 조금씩은 드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기왕 술을 드시려면 와인을 드시는 게 좋고요. 그 커피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드시면 좋은 겁니다. 커피를 먹으면은, 커피는 이걸 요산을 내려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있으신 분들 커피, 그다음 비타민 C,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런 걸 다 떠나서 현재까지 알려지기를 가장 요산 통풍 환자들한테 좋은 음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스kim 밀크입니다. 스kim 밀크. 우유 중에 기름기를 뺀 우유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많이 드시면 몸에도 좋죠. 우유를 많이 드시면은 그 위염이 사라지고요. 그죠? 그 위염이 사라지고 뼈도 튼튼해지고 위암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통풍도 줄어들고 커피 드시면은 중풍도 줄어들고 심장병도 줄어들고 치매도 줄어들고 암도 또 커피가 또 당뇨병도 줄어들고 그러면서 요산도 줄어들고 그 커피랑 우유는 대표적으로 한국 분들이 너무 오해하시고 잘 안 드시려는 경향이 있는데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예, 지금까지 통풍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누구나 다 들어본 얘기긴 한데요. 또 이렇게 좀 뒤집어 보면 사실 세부에 알아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것이 바로 통풍이라는 분야입니다. 의사들도 상당히 힘들어하는 분야가 통풍이에요. 진단도 힘들고요. 뭐 치료는 쉽게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 힘든 게 바로 이 통풍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어렵지만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절 건강 잘 챙기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